그러니까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뭐 교육, 강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는 없죠. 특히 여러분들 최고학벌을 좀 더 나오고 정말 앞으로 많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감히 뭐 교육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고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여러 가지 그 강의 준비가 필요한 건데 뭐 저희가 그럴 시간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뭐 내가 도저히 강의는 안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경주 사람이고 젊은 청년들이 경주를 사랑해서 경주에 와서 아니면 경주를 주제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인생 선배로서 그냥 한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름이 최, 높을 최 큰데 빛날반 최대반입니다. 원래 한국의 나이 65입니다. 젊어 보입니까? 65이고요. 간단하게 긴 얘기 소개를 하자면 경주는 아직 시족사의 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씨가 어떻게 되냐 이런 성씨 중심의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있는데요. 경주의 대표적인 성은 알죠? 뭐 여러분 이미 뭐 최부잣집이라고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옛날에 부자였고 지금은 몰락한 가문이죠. 그 최부잣집 직계입니다. 제가 일단 간단히 이렇게 뭐 최부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알고 앞으로 사업에 응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조사를 좀 해서 더들 하시기로 하고요. 사실은 그 지금 뭐 우리 집안들이 많이 이제 본가도 사실 우리 집이 아니고 그 교촌 한옥 마을에 있습니다만 그 이제 영남대학교 땅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영남대학교 이제 우리 박 대통령이 우리 처지 가문에서 학교를 바쳤는데 그때 학교만 바친 것이 아닌 우리 일가의 모든 땅 뭐 이런 토지도 전부 다 같이 함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은 또 우리 종갓집하고 전부 집은 우리 집이지만은 땅은 전부 다 영남대학교 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협약을 해서 한옥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부 다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피 끓는 이 나이에 서울에서 이제 경주도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살다가 한가비면 나는 고향에 와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겠다. 내 스스로 약속한 바가 있어서 고향을 내려온 지가 지금 5년째, 스스로 5년째. 그 서울 35년 전 저는 입시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전부 그 예정층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98년도 IMF 때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 입시 교육 중에 한 1등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대표 브랜드가 주로 학습지하고 교과서, 참고서 종류였었는데 케이스, 뭐 노스트라다무스, 케이스는 주제별 학습지 케이스, 그래 마무리 학습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대표 브랜드였죠. 그리고 뭐 학원도 전국에 한 50개 정도 이래서 교육 쪽의 사업을 35년 동안 관계를 펴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뭐 대표 필진들이 대학 교수진들이 많다 보니까 교과서 필진들이 그래서 주로 뭐 대학생들 면접에 관계되는 내가 1년에 보통 한 1000명 정도 면접을 직접 주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뭐 대학 강단에 학생들도 면접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 강의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교육을 이래 맡아서 그런 전혀 없습니다. 2003년도 고스닥에 한국교육미대학으로 상장을 시켜서 사실은 뭐 좀 사단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최고 2대 주주로 밀려는 경영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아픈 상처가 오래가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제 고향에 와서 사실은 고향에 내려올 때 5년 전에 배낭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경기에 내려오겠다는 얘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혼자 경기에 내려왔습니다. 경기에서 내가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한 서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세 번째 대회입니다. 사실은 상장사 대표가 되셨는데 좀 경기에서는 좀 알려진 뭐 사업가로서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지만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개털이 돼가지고 이제 배낭하려고 경주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경주에 오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굶고 왔느냐. 경주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남산이라는 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동남산에 인연 있는 집이 빈집이 하나 있어서 내가 고향에 와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있으면 새롭게 출발을 하고 정말로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라면 나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 대통령도 노 대통령도 고향 부엉이 바이크를 떨어져 죽는데 이 목숨 뭐 그렇게 찔기게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 내가 하나 메고 와서 1년 동안 내가 손수 밥을 해 먹으면서 남산을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동안에 내가 남산을 한 170번 정도를 타게 되는데요. 그럼 그 바쁘게 살아온 내가 남산에 가서 손수 밥을 해 먹으면서 산은 아무리 뭐 돌아다녀도 2시간 코스밖에 안 됩니다. 그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고 고지가 540m 고지인데 다니면서 칠부람이라는 산에 가면 절이 있습니다. 뒤에 부처가 7개 있는데요. 그 꼭대기 가면 신선한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내려와서 칠부람으로 남산을 코스를 타면서 내가 죽으면 요 신선한 바위에서 떨어져 죽겠다. 죽는 자리를 봐두고 남산을 타는 거죠. 그러면 경기에 뭐 학교 동기들도 많고 일가친지들이 많은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내려와서 그래도 산을 타다 보니 쫓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 아 그놈이 최대화이라는 놈이 경주에 와 있구나 이런 소문이 어느 정도 뭐 번지고 이랬던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바쁘게 사는 산을 타면서 뭘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산을 타고 한 2시간 집에 내려왔으나 늘 시골 집에서 마당에서 앉아서 6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나는 대로 한 번씩 다시 반복을 해본 거예요. 돌아본 겁니다.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수십 번을 그건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돌아보면서 선명하게 여러 가지 드러나는 부분이 다 있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의 상처가 많았었는데 어떤 나에게 깊은 상처가 서로 공유 상처가 됐던 그분, 그 사람, 그놈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정말로 돌아보니까 좋았던 시절도 너무 많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저 친구가 좋았던 시절이 많았는데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머니 이런 뭐 돈이나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척을 두고 살았을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가슴에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되고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1년 만에 1년째 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빈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살아가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삶이 뭐냐? 저는 늘 제가 배우고 터득한 것보다는 할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나는 어느 날 옛날에는 곁에 있을 때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님 말씀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저는 사업을 해오면서 모든 철학을 할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할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앞으로 사업에 성공하실 때는 사람이 매여 있습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처럼 모여서 이렇게 살아도 인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흥하고 망한다. 모든 인생은 사람에 매였다. 그럼 인간의 사람의 성공은 뭐냐?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성도가 없다고 했어요. 가치를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가치는 후세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집에 할아버지 말씀을 자랑을 하면 솔송자의 마을 천자 송촌 최홍란 할아버지 합자 송란인데 경기에서는 한학으로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셨고 제자라는 500명 개최를 하셨습니다. 제가 집안이 넓은데 막내 손자가 되다 보니까 할아버님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평가합니까?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남들은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가치는 굉장히 고유한 거예요. 각자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럼 사람은 뭘 평가하느냐? 바로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 창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 회사의 규칙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업무 규칙도 만들고 업무를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인간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존중할 고귀한 것이다. 성화 실패는 그래서 사람의 명인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가치를 만드는 것, 완성이라는 것은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성공과 실패 모든 부분은 사람의 매였다. 바로 인연의 매였다. 인간의 매였다. 사람을 만나야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헤매게 되고 우울증도 오는데 결국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할 텐데 그래서 남산에서 1년 동안 나는 돌아보면서 사실은 자연 치유도 되고 해서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져서 와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흥하고 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다 청수가 왔더란 얘기죠.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었지. 왔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남산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이런 청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돌아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일기를 쓰라고 배웠죠. 일기 왜 씁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아니죠. 하루에 자기를 반성하려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자선의 인생이 뭐냐? 부끄럼 없이 살아라. 너 자신에게 부끄럼 없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얼마 전에 경기의 법무사 40년 법무사 하신 분이 보이스피싱에 5천만 원 날렸어요. 바로 내 후배인데 기가 막히는 어르시죠. 평신법을 법무사. 근데 시식을 하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동국대 뭐 교수가 또 4천만 원 날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남을 속이고 잡들면 당할 자가 없다고 옛말에 그런 뜻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까 모르죠. 속이고. 근데 자신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잘 때 나는 그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한 3분 정도 하루를 돌아봐라. 오늘 내가 부끄러움이 어떤 일이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하루하루 부끄럼 없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의 길이 될 것이다. 부끄럼 없이 삽시다 말이야. 부끄럼 없이 무슨 이해가죠, 그죠? 그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말.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럼 과연 나는 부끄럼 없이 살았냐? 그렇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 남산에 있으면서 엉엉 혼자 울기도 하고. 우리 눈물이 참 없는 남자인데 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에 내려온 첫 해에 12월 30일 날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옛날 IMF 때 돈 벌었을 때 돈 빌려줘 부채가 한 28억 공증받은 서류를 여름에 한 20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타사지는 거죠. 불딱 태우면서 전화를 해서 야 친구야 보고 싶다. 내 죽으라고 이제 기도하지 마. 채권다 불태워버리고 없어. 저 얼굴 보고 살자. 이렇게 전화가 덩어리에 가슴에 있던 덩어리에 이름 쿵다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당장 내려와서 시장통에 막걸리 마시면서 그래서 이상국 씨 만난 거예요. 나 빵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술을 근데 우선 여러분 경주를 깨달아야죠. 나 굉장히 또 경주를 왜 택했어요? 경주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는 세계의 경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경주를 제대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셔야 경주는 주제를 가지든 경주 현지에 오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님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도 부자였는데 잘 몰라 그랬죠. 내 5학년 때 종들 처음으로 무서 불 다 펴고 논맞이 시작해라.
다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부자로 살겠습니까? 할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그릇부터 대봐라.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부터 먹어야 행동으로 옮길 거죠. 그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 이왕 태어났으니까 나는 세계 경주에 가서 여기 기점으로 깃대를 뽑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나는 사다가 되겠다. 출발점 마음먹기 날렸습니다. 먼저 그릇부터 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지고는 작은 컵에 물을 따르면 한 컵이죠. 큰 바켓으로는 이왕 뭐 바켓으로 되는 게 낫겠죠. 근데 바켓도 힘이 없으니까 다 쏟아지면 물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왕 시골의 양반가에 몰락한 집안에 정말 우리는 선생님의 해는 장사건도 한 명 없는 집안에 제가 태어나서 내 시대에 하필 그때 무슨 다 내버려 농사가 왜 패망합니까? 부자의 가난이라 칭칭시하에 우리는 참 아직도 보리밥을 안 먹습니다. 1년 동안 손님이 늘 7, 8번씩 사랑방에 오니 속에 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막 그냥 순살밥을 손님상을 갖고 무슨 때 가고 우리 엄마 누나 그 좋은 반찬들 처음 손님상 할아버지 할머니상 싹 나갑니다. 살밥을 뜨거나 어릴 때 보면 밑에 이제 보리살이 보리살을 먼저 보리밥을 해 삶아서 깔고 그 위에 살을 얹어서 밥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가 희끗희끗 보여요. 순살밥하고 손님상이나 나머지는 저도 보리살이 60%예요. 아예 살밥을 안 말으면 그냥 그러니 먹는데 순살밥을 봤는데 나머지 60% 보리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좋은 반찬들, 귀한 반찬들, 농사진 거 최고 좋은 거 전부 다 손님상으로 다 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집은 부자였는데 내가 칭을대면 이놈아 부자에 관한되는 단어를 아느냐 그렇게 배웠는데요. 정말 그래도 배고픔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직 뭐 보리밥이 영양소가 많이 보리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꾼 하나 없는 집안에 어떻게 저도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먹고 살 길이 뭐 공무원 생활이 제일 편하죠.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주신 머리는 좋았다 소리를 학교 다니면서 공부 1, 2, 3단 뭐 그렇게 놓친 적은 없으니까요. 경주에는 유명한 경주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중학교는 다 입시를 치렀는데요. 500명 중에 저도 뭐 5등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8등 들어갔습니다. 5등까지 장학생인데요. 점수가 2점 차이예요. 내가 키가 1번이라서 다른 건 다 만점인데 달리기에서 내가 2점 부족해가지고 8등 들어갔는데 그러면 잘했죠. 그죠? 그때는 경주중학교만 들어가도 주위의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경주가 얼마나 크냐. 주위의 울산 포항보다 훨씬 더 경주가 발전을 했습니다. 울산 포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경주중학교, 경주고등학교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화되면서 울산 포항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렸습니다만 그래도 경주는 천년 신라의 수도, 천년 도읍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천년 도읍지가 몇 개 있습니까?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 어딘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나라가 천년을 지금 세계적으로 없죠, 그죠? 네. 천년고도. 그 신라 천년에 천년도읍지가 경주입니다. 사실은 경주는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건데 서라벌이죠. 그래서 이름을 되찾기 운동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경주는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원래는 있는데 방금 바로 여러분들 경주 왜 중요하냐? 세계의 경주다. 사실은 경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양이 빛도 나고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국 통일도 제일 먼저 신라가 이루어냈죠, 그죠? 바로 통일전에 있습니다. 요즘 뭐 통일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체 통일을 이룬 것은 신라. 당의 힘을 빌렸다지만 결국 당을 또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핵심의 중심은 경주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이 경주에 몇 개나 되죠? 알고 있죠, 그죠? 제일 많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경주가 관광,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광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솔직히 부끄러운 거는 경주 사람들, 우리 경주시장님이야, 경주 지역 국회의원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기업 유치한다고 지금도 막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바로 여러분들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나는 국민들이 변화하는 시기가 가치 중심 사회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옆에가 술집에 갔어요. 여기저기 모임 있는 친구들 보면, 야, 그 친구 빌딩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 아니면 집을 한 채 샀더라. 대화 주제가 전부 다 뭘 가졌다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 그 가치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늘 가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릇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릇이 되는 장사꾼하고 이제 사업하고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장사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장사는 그날 그 이익을 가지고 얼마 벌었다, 내 돈을 벌었다, 얼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게를 하나 써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우리 회사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사업입니다. 우린 브랜드 가치가 나. 그리고 1년, 2년 됐을 때 가치가 나. 장사는 버는 돈을 그래서 사업의 공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치를 새겨야 되는데, 내 가치를 평생 나는 만들어야, 내가 만든 가치는 남이 뺏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내가 만든 처음은 기업도 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출발점부터 여러 가지 생활 사고가 전부 달라집니다. 계산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카페를 하는 거예요. 경주 지역 환경이 좋았어. 그러면 뭐 황리단길에 있으면 그 카페를 서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뭐 지진이 와서 장사가 잘 안 돼. 아니면 이게 손님들 뚝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뭐 이렇게 옮기는 팀들이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경주에 카페를 하러 갔다. 카페 해가지고 뭐 폼은 나지 않아. 사업가 장사. 난 경주시에 카페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다. 이거는 이런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유산이 많고 이런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도시다.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그 가치에 접목해서 우리 매장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가지고, 그럼 이 경주에 이뤄짐을 내고, 부여가 부여에 바로 내가 했던 이 가치, 부여 가치에 어울리는 여기에 만든 카페를 만든 그 플러스해서 그와 같은, 그래서 고유 브랜드를 해서 우리는 항상 문화를 공유하는 카페다. 어떤 식으로 내 방식대로 그 이름을 최대화의 카페다. 부여의 최대화의 카페. 바로 우리는 문화와 접목을 하고 연출하는 가장 재미있는 카페라. 이런 자기 색깔을 만들었을 때 하나 두 개 만들어지면 그 최대한 카페 문화적으로 그 문화를 여기 이제 가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냥 돈 몇 푼 벌 버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어디입니까? 갑자기 교토에 최대화의 카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글로벌까지 나 카페를 하나 보더라도 그렇게 가치 중심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주를 이미 경주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이제 경주라는 주제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주에 관한 가치를 완벽해야 돼요. 바로 간단히 아까 문화유산도 많고 신라 천년의 수도 도읍지고 이 세계적으로 도읍지가 천년수도가 5개뿐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문화관광하고 예술 이런 게 접목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경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은 사람이 많고 인구가 이미 밀집하게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핵심, 그 모든 인문, 그 중심, 출발점인 도시, 내 인생을 출발한다. 그래서 경기를 선택한 게 아닙니까? 정말 뿌듯하죠. 그죠? 경기가 보통 경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화 지금 이렇게 중심의 나라가 되는데, 나는 그 중심에 그 뿌리 경주에서 내 인생을 새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하필 뭘 쫄다고 왜 안 했습니까? 난 가서 사장 돼야 돼.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딱 어느 날 10년 선배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갔는데, 이 10년 뒤에 내 모습이 이거야 아니구나. 그때 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골, 정말 오늘 시골 산거래. 아까 계림에 살다가 조선 말에 우리 고조분께서 사화에 얽힌 게 싫어서 지금 그 보문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60만 평 시골로, 그때는 산을 넘어 거기에 우리 제가 집성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을이 만들어진 할아버지 문집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산을 하나 넘어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 3년 산을 넘어서 또 거기서 열차를 타고 불국사 여기서 열차를 타고 통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취를 직접 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9년을 산 넘어 다닌 그 기초체력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몸에 아픈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산골의 초놈 중에 초놈인데 부산 출신 부산에 공부를 하면서 10년 선배 집에 가면 이거야 아니구나. 그럼 나는 하나 둘러보니까 그래도 뭐 발표되고 잘 사는 사람이 사장인 것 같아. 그냥 나는 이왕 앞으로 사장해야 되겠다. 무슨 사장을 하는지 내가 뭐 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사장을 해야 되겠다. 사장, 보스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껏 뛰쳐나와서 보수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 나는 그런 어떻게 하겠다 지금부터 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작은 아이템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하게 되면 그 아이템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아, 요걸 1차 선거했을 때 다음 확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는 1+1은 2면 되는데 사업하는 여러분들의 두뇌는 앞으로 사업 공식은 1+1은 2가 되면 안 됩니다. 1+1은 2가 아니고 3이 되고 5가 되는 그 시너지 효과죠. 그래서 항상 사업하는 사람은 한 박자를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박자를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합니다. 내가 이 빨기를 딱 외우니까요. 평생에 뭐 집에서 밥이나 하던 마누라는 미리 결국 내려왔죠. 와서 옆에서 같이 매장 하나 만들어 하더니 시시겁고 입을 대고 시끄러워요. 감당을 못하는 알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이고 일이 옆인데 내 시킨 대로 해라. 내 시킨 말을 안 듣죠. 왜 내 시킨 대로 하라. 나는 이걸 설계할 때 3박자를 보고 설계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은 그 뒤에 2박자가 더 있다. 제 생각은 네 생각을 왜 하느냐. 나는 3박자를 보고 이미 지시해 놓는데 그래서 말도 안 듣습니다. 이래가 이제 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바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주위의 의견을 듣지만 결정권자의 보수 원하는 결정을 하는 데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을 할 때 그래서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3박자는 봐야 된다. 3박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커가면서 이제 그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은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금 크든 간에 가정이든 기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할과 조합입니다. 역할과 조합.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걸 인연을 했습니다. 오늘 경주에 가서 이 촌놈 최대화를 만났는데 며칠 전에 3분 만났는데
정말로 인연 그만 얘기 나지는 몰라요. 그날 그날 전화를 바로 해야지 명함을 적는데 아이고 적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서로 챙겨야죠. 아니 그래 내가 와서 노골적으로 앞으로 같이 한번 살아보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하라는데 부담이 뭐가 있습니까? 젊은이 뭐가 개사십니까? 전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젊으면 젊은이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인연에 맺다. 인연을 중시하고 바로 그 인연을 이제 앞으로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많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인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사장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인연을 중시하면서